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석양금광이라고 하는데, 석양금광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병화가 무토를 만난 석양금광. 병화일간이 무토를 만나면 음양이 같은 상생관계로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과 같다. 인생사에서 아들을 얻으면 소원 성취한 것처럼 식신은 소원 성취의 육친성으로 일간의 나타남인 인생 무대이다. 식신은 음식에 관계된 신으로, 음식은 사람을 활동하게 하여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것이니 복과 수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병화와 무토는 석양금광의 관계로 노을지인 석양이라 해서 썩 좋은 관계로 보지 않지만, 세상 만물은 양면성인 음양 대립적 관계로 적군과 아군, 시신과 귀신으로 무조건 병화와 무토의 관계가 안 좋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병화가 신약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관계가 되고, 병화가 신강했을 때는 이 병화와 기토의 관계가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의 병화 일간으로 무토를 만났다면 이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일간이 병화를 만나는 식신은 길하지만 병화일간이 만나는 무토식신과는 다름이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간목일간이 병화를 만나는 식신, 또는 병화일간이 무토를 만난 식신, 똑같은 식신은 식신인데 간목일간이 병화를 만난 식신은 분해 총명 목화 통명으로 좋은 반면에, 이 부분이 또 병화일간이 무토식신을 만났을 때 이 부분 역시도 그 다름이 있기는 있지만, 어찌 됐건 희신이냐 기신이냐에 따라서 그 성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모든 관계에서 장단점이 있다. 무토태산의 입장에서는 정화에 밤중에 떠 있는 별들만 떠 있는 산이 되면 상당히 무서운 그러한 산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안개가 자욱한 밤중에 이 별빛만 떠 있다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별로 좋지도 않다 그래요. 정화 입장에서 무토를 좋아하는 것이지 무토 입장에서 정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병화는 어떻게 보면은 밝은 대낮에 무토태산 후에 이 병화태양이 화창하게 떠있는 이 관계, 이것이 더욱더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태산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싹 제거를 시키면서 병화태양이 화창하게 떠 있다면 상당히 아름답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희귀신을 가려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의 식신인 병화는 양기가 왕성한 모습이고, 병화의 식신인 무토는 늙은 토기로서 석양 노을과 안개를 상징하므로 다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석양 노을에 사진을 찍어진 것도 보면 석양 노을이 찍힌 사진이 더욱더 많지, 훤한 태양이 갖다 떠 있는데 찍혀진 사진은 아름답지 않지 않냐. 이러한 부분도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이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간목이 있기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 있어야만이 이 무토의 쓰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무토태산에 나무가, 간목나무가 우르창창하게 서 있고 거기에 밝은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면 매우 아름답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그 무토태산에 임수가 있어서 임수가 호수로 작용을 한다면, 나무가 있고 호수가 있고 그러한 산 중에 병화 태양이 떠 있다면 정말 좋은 격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노인과 같은 노숙함이 풍기는 무토를 만나는 것은 안개 낀 석양에 태양이 걸린 느낌을 주므로 무기력한 태양이 연상된다. 그러므로 같은 식신이라도 차이가 있다. 병화는 무토보다는 기토 상관을 반겨 만물을 생육시키는 공을 이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병화가 허약하다면 기토는 기신이 되고 무토는 불씨를 담는 화로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화토 상생의 작용과 같아서 만사에는 일장일단이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이든지 시신과 기신을 갖다 찾아가지고 그 관계성을 봐야 한다 그래요. 이것을 그러지가 않고 무조건적인 이것은 이 서로 간에 안 좋은 관계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을목과 정화가 만나면 을목의 정화는 식신이다.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병화의 무토는 식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관계가 병화도 무토 식신을 꺼리는 관계요. 을목도 정화를 꺼리는 관계이다. 그러나 이 정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빛으로 작용한다면 또 이 병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빛으로 작용한다면 이 무토와 관계성이 더욱더 좋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 좋은 것이요. 을목이 정화를 만나서 정화가 빛으로 작용을 하면 이 정화는 보온재다 그래요. 이러한 보온재 하우스 속에 이렇게 하우스 속에서 자라는 난과 같은 형상으로 이 열기가 식지 않게 따스하게 온화하게 해주는 정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다운 자태를 정화, 조명 등에 의해서 자기 자태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데 이 을목 입장에서 정화가 열기로 작용을 한다면 이 을목이 꼬실라져 버리죠. 타버린다. 불에 타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 병화 역시 열기로 작용한다면 이 열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무토 화로에서 더더욱 계속해서 열기만 가중시켜 버리는 역할이 된다. 그러면 세상이 전멸지경으로 더 가중이 된 그 힘으로 이 무토는 무조건 임계수를 파국시켜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 무토와 계수의 힘이 적절하면 상관이 없지만 무토가 왕성하고 계수가 너무 약해버리면 이 계수는 완전 증발이 돼버린다. 그러면 계수에 해당되는 육친은 사망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일간과의 관계성 그 부분에서 시신인가 기신인가 그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라. 이것이 사주를 통변하고 판단하는 그 방법론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에서 병화 일간에 필요한 오행인가 일간을 해치는 오행인가를 판단한 후에 시신과 기신을 정해야 한다. 가을이나 겨울에 병화로 태어나면 제방제수하는 무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무토는 태양을 도기하지 않으며 병화와 상생관계의 역할이 된다. 즉 병화를 극하는 수기를 제어하며 병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니 병화는 무토로 인해서 힘을 얻고 무토는 병화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상생관계이다. 그러나 무토가 없고 기토가 있다면 허약한 병화를 설기회강시키므로 임신부에게 아기를 업혀 마라톤 시키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잘난 척 꼴값 떠다 폐제폐망하고 일찍 사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병화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 열기로 작용할 때는 무토는 해로운 바이니 명식에 무토가 있을 때 무토 운이 온다면 관성을 파극함으로 좌청이 되거나 직장 이동 변동 자리를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일률적이지 않고 사주의 상황마다 다르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칠살 태양으로 이임수가 귀살로 변하고, 자, 다시 여기에서 열기로 작용하는 이 병화한테 무토 대운이 온다고 손쳐도 이분이 직장, 직업, 이동, 변동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률적이지는 않다 그래요. 무토가 여기에서는 이 병화 일간에서 왕성한 신강한 사주에서 이 무토를 만난 사주인데, 이때 이 무토가 무엇을 달고 왔냐? 예를 들어서 무인을 달고 왔다. 또는 무오로 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기서는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요. 또는 무술로 왔다. 그러면은 이 수기를 파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이 무토가 무진으로 와서 또는 사주에 유가 있어서 유진합을 하거나 신금이 있어서 신자진을 이루려 하는 기운이거나, 또는 화기를 왕성한 화기를 이 진토가 설계하거나, 또는 무신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신금을 생하는 역할이 되거나, 또는 무술은 오면은 이건 크게 잘못되는 거고, 무자로 와서 사주에서 너무 뜨거운 사주를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이 된다면, 즉 예를 들어서 오화가 있어가지고 설령 좌우충이 된다고 그래도 이 오화라는 적군 하나를 쓰러뜨리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쓰러졌기는 졌지만 이 오화라는 적군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가 무엇을 달고 왔느냐. 그래서 항상 필자가 하는 얘기가 무슨 책에 그런 게 있죠. 대운을 뭐 10년, 뭐 5년간 나눠본다. 어떠한 사람은 3년, 7년으로 천간은 3년만 보고 뭐 지지는 7년을 본다. 베르벨 사람. 또 어떤 때는 대운에서 천간은 5년 보고 지지 5년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간지는 하나의 육신이다 그래요. 육과 체다. 즉 영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따로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대운에서 무자로 왔다 해서 무토 대운이나 자수 대운이나 따로 보는 게 아니다. 둘을 한꺼번에 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무자나 무신이나 무진이나 한꺼번에 같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무진, 무신, 무자로 왔다면 기라할 것이고, 이 병화가 왕성한 사주에서 이 무토가 무인, 무오, 무술로 왔다면 이미 패망의 기운을 달고 왔다. 패망의 길. 그러면은 이 병화 입장에서 식신이기 때문에 나의 나타남 인생 무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나를 문서를 잡고 잘못 저질렀는데 그 자체가 결국에는 재난 풍파를 만들고 관제 구설을 만들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간 한 글자만 갖고 통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만약 칠살 태양으로 임수가 귀살로 변하고 인수는 허약하다면 무토식신으로 제방을 쌓아 호수가 되게 하여 병화에 빛 반사를 하고 개수는 합거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는 매우 좋은 진정한 식신 관계가 된다. 그런데 있어야 할 무토가 없고 기토가 있어서 설기당시키면서 기토 타김이 된다면 관제구설 망신으로 매우 흉하다. 그러므로 있어야 할 글자는 있고 없어야 할 글자는 없는 것이 좋은 사주이다. 식신은 반드시 재성을 만나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 경금을 만나 식신생 평제가 되는 것도 길하고 신금을 만나 식신생 정제가 되는 것도 좋다. 식신성분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정보와 자기의 내면 세계를 정제하여 나타내는 표출 성분이고, 상관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는 성분이다. 그러므로 식신은 실수가 적고 정리정돈되어 깔끔한 편이며, 상관의 음기응변 성분은 빠르기는 하지만 실수가 많은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식신은 치밀하지도 않고 두뇌 회전도 상관보다는
좀 느린 편이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곰곰이 궁리를 해보고 비로소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일단 그 결론이 나오면 다른 사람의 충고도 무시해버리는 독단적인 성분이 강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한 기억력 차이에서도 이 식신으로 기억을 하는 그 머리는 오랫동안 기억이 되지만 상관으로 기억된 그 머리는 순간적인 변통이기 때문에 바로 잊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또 하나님께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식신은 요리의 성분이기 때문에 식신이 시신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손맛이 아주 좋아서 음식을 하면 상당히 음식이 맛이 있다 그래요. 근데 상관은, 특히 상관이 귀신인 사람, 이 사람이 김치를 담거나 음식을 하게 되면 음식에서 묘한 상한 냄새, 그 군둥내라 그러죠. 그러한 군냄새가 난다. 특히 겨울에 김장을 했을 때에 이 상관이 귀실인 어머니가 김장을 하면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군둥내가 나고 그 허연 이끼가 끼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상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요즘에는 맨손으로 음식을 요즘에는 잘 안 하죠.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관 성분이 손과 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